자, 농도 얘기를 할 건데, 자, 물질. 우리 물질을 뭐와 뭘로 나눴지? 선생님 첫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순물질과 혼합물 나눴지. 순물질과 혼합물. 그럼 순물질은 뭐와 뭐로 나눴지? 원소와 화합. 원소와 화합. 그러니까 호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원소지. 호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눴습니다. 그럼 화합과 혼합의 차이가 뭐라고 했지? 분해하는 거. 뭐라고요? 농도가 일정하지. 어허. 화합은 섞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갖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혼합은 섞어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이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균일 혼합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액. 그럼 균일 혼합물을 용액. 그럼 용해와 용액 이렇게 있는데, 그럼 소금이 소금 25g이 물 100g에 녹아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소금물이 얼마가 되지? 125g이 되더라. 그러면 소금 25g, 물 100g이니까 합쳐서 125g이니까 얘도 질량이 보존되지? 그럼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적 변화건 물리적 변화건 둘 다 성립을 하겠네. 자, 그러면 소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녹는 물질. 그럼 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 이거는 녹는 현상. 이거는 녹아서 된 액체. 이렇게 되나요? 녹아서 된 물질.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소금 플러스 물 하면 소금 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소금 25g 플러스 물 100g 하면 소금물 125g 용액. 자, 그러면 요게 용액이고 요게 용매고 용질이니까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 자, 요거 용액은 선생님 균일하면 용액이라고 했어. 균일하면 용액이다. 그럼 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진하기를 얘기하는 거지. 진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할까? 물은 조금 있고 소금이 많으면 되잖아. 맞지? 물은 조금 있고 소금은 많으면 돼. 근데 선생님 아까 농도를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균일하면 다 된다고 했어. 자, 기체, 액체, 고체 다 섞일 수 있다. 그럼 기체에서 자, 예를 들어서 공기다. 그럼 기체에서는 용질은 뭐야? 양이 적은 게 용질이고 양이 많은 게 용매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공기가 있어. 그러니까 공기 자체도 균일합니다. 균일하다는 증거가 뭐야?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우리가 숨이 안 막혀. 얘가 불균일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 가다가 숨 막혀 죽겠지. 산소 없어가지고. 공기도 균일한 혼합물이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방구를 뿜기면 어떻게 되겠어? 전 세계 다 퍼져서 전 세계에서 정말 내가 진짜 걔보다 진짜 더 민감하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국 가서도 내 방구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 저기 여수가 뭐지? 우리나라 훌륭한 장군님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전라 자수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 그래서 막 누가 막 이렇게 글짓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여수 한산도 앞바다에 왔더니 뭐 옛날 이순신 장군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갯불 이순신 장군님의 숨결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고. 이순신 장군이 숨 쉬었던 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고. 어디에서나 다 느낄 수 있다고. 자,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공기에서 용매는 그럼 뭐가 돼? 질소 N2가 될 거고, 그럼 용질은 남은 기체.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기타 등등 그 외 약 20여 종류의 기체가 우리가 용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그럼 누가 많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액체 분자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액체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액체, 여기서는 액체가 용매가 되고 용질은 기체가 용질이 될 거야. 기체가 액체를 품을 수 없겠지. 기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가니까 분자.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게 그러니까 용질, 용매가 되고 적은 양이 용질이 되는 거야. 그럼 탄산음료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거지. 그럼 용매는 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용질은 뭐가 돼? CO2. 근데 물은 왜 물이라고 썼지? H2O라고 안 써. 자, 그 다음 액체. 이것도 양이 많으면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된다. 자, 만약에 소주가 있어.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요즘 파는 거는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24%, 25%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16%까지 이렇게 낮아졌지. 16%까지 낮아졌는데 소주는, 그러니까 소주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용매가 물이고 에탄올이 용질이 될 거예요. 식초는 아세트산이지, 아세트산. 그래서 용질은 아세트산. 아세트산 화학식이 뭐야? 현우야! CH3C5 딱 걸렸어. 아니, 뒤에 거 까먹었어. CH3COOH. 중요한 게 COOH가 중요한데 카복실기, 그렇기 때문에 산이 되는 건데 COOH, 그걸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작은 기는 COOH. 그래서 COOH가 붙으면 무조건 산성이야. 자, 아세트산, 여기는 물. 그 다음에 액체, 고체. 당연히 액체가 용매가 될 거고 고체가 용질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바닷물 염류지. 그래서 물에 기타 염류. 그래서 NaCl, 염화나트륨, MgCl2, 염화마그네슘 등 이렇게. 그 다음에 고체도 우리가 합금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균일. 그래서 황동이나 청동 같은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양이 많은 게 용매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니까. 그러니까 동이 이게 무슨 동자라고 했지? 구리동자야, 구리동자. 그럼 동메달 할 때 동이 구리메달이야. 금메달, 은메달, 구리메달 확 떨어지지. 솔직히 진짜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약간 운도 있을 거고 맞지? 금하고 은을 주고 이제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구리랑 은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구리하고 은하고 네. 꽤 많이 차이 나지. 아니 아니죠. 구리는 한 두세 배 나을걸? 근데 금은 다 합금이래. 뭐라고요? 금은 다 합금만 쓴대요. 아, 메달에서? 네. 당연하지. 순금메달 안 23개 은이 훨씬 비싸. 이빨로 들었을 때. 아, 은메달. 아, 은이 비율이, 은은 거의 순은으로 주는 거니까. 은메달 따야겠다. 은메달이 좋은. 그래도 만약에 경매에서 팔리면은 똑같은 값어치를 매긴다라고 하지만 경매에서 하면은 금메달 금메달이 훨씬 비쌀 거야. 자,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야. 그래서 용매는 구리, 아연, 용질은 아연. 그러면 황금 경우 그런 뭘 만드는 거를 갖고 오면은 어느 부분을 떼어서 확인해도 균일하게. 그거는 물리적, 아니 화학적 변화가 아닌 거야. 얘네들은 용액이니까 다 물리적 변화잖아.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고체 상태에서 섞질 못하겠지.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구리만 있으면 무르단 말이야. 거기다가 아연을 넣으면 아연이 쫙 들어가서 조금 당당하게. 그러니까 황동물이 옛날 10원짜리 있지. 요즘 조그만 10원짜리 말고 조금 큰 10원짜리 옛날 10원짜리. 하긴 요즘은 동전도 거의 구경을 못해. 니네도 돈 현찰 현금 잘 안 쓰지. 저 거의 한국만 있어. 너 현금 써? 지폐면서 동전 그러면 용돈을 현금으로 받아? 아니죠. 용돈 그냥. 그런데 용돈 안 받고 돈 어디서 나? 이거 그냥 훔치나? 아니 가끔씩 그냥 설날에 때 받은 거. 아 그거 갖고 현금으로 써? 가끔씩. 전 용돈 현금으로. 현금으로? 영수증. 난 요즘 현금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현금을 봐도 10,000원짜리나 뭐 지폐만 보지 동전은 거의 쓸 일이 없어. 동전은 거의 못 봤어. 동전 쓰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카드로 그냥 내버리고.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내가 니네만 할 때만 하더라도 니네가 지금 13살, 14살, 13살, 14살인가? 와, 내가 몇 년 전? 야, 13살. 내가 니네 나이 때? 와. 그때가 와. 영동고속도로가 2차선이고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었는데 KTX도 없던 시절. 아. 예전에 그럼 KTX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어 요즘 보면. 되게 고속도로가 2차선이에요. 영동고속도로 2차선이었어. 말미가 그리고 다 확장한 거야 지금. 고속도로 2차선으로 차들이 다 돌아다녀요. 어. 2차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면허를 96년도, 95년도 말에 땄었는데 수능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 면허 따고도 한참 운전하고 다닐 때도 저쪽에 영동고속도로 저 강릉에서 여기 평창 넘어오는 그쪽은 다 2차선이었어. 지금은 터널로 다 뚫려 있잖아. 거기 대관령 막 넘어갔어. 아이고. 고속도로 2차선이었어. 2차선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지금은 2차선 고속도로가 거의 없지. 지금은 없는 거야. 예전에 이제 88 고속도로라고 해서 대구 광주 간에 이제 2차선 고속도로가 남긴 했었는데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완전히 좀 굉장히 그 추월하려면 이제 반대 중앙선 넘어가서 이렇게 추월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다 확장해서 자 용의 원리. 자 그러면 용매 용질 용매 용질이 있는데 자 용매끼리의 인력이 작용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얘기했어. 입자 간의 인력 용매끼리 인력이 작용하고 용질끼리도 인력이 작용을 해. 얘네들이 인력이 작용을 한다고. 그럼 녹아서 균일하게 섞이려면 누구의 인력이 커야 될까?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우와 커야 돼 이 말이야. 용매끼리 인력 그럼 봐. 용매끼리 있고 용질끼리 있으면 지네들끼리 인력이 작용하면 얘가 섞이겠어 안 섞이겠어? 안 섞이겠지? 용매와 용질끼리의 인력이 커야 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선생님 화학 2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극성 무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물 분자가 우리가 대표적인 극성 물질입니다. 물 분자가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야. 극성 물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물에 녹으면 극성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끼리끼리라고 하거든. 끼리끼리.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 아우 뭔가 공감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전혀 틀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호감이나 단순 호감 때문에 이렇게 어울려 놓는데 나하고 성향이 너무 달라. 친구 할 수 있냐? 그럼 자꾸 이제 거리두기가 되는 거지. 친구 못 하는 거지. 성향이 너무 뭔가 비슷한 거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똑같은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를 똑같이 한다든가 뭐 해야지 뭘 어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르면 친구 못하지. 뭐 사사건건 맨날 부딪히고 그럼 친구 못하지 뭐 어떡해. 친구들 많나요? 네. 친구들 많이 있어? 친구의 기준이 뭐야? 알면 친구인가? 이름을 쟤도 내 이름 알고 나도 제 이름 알면 친구인가? 친구의 기준이 뭐야?
S. 친구의 기준이 뭐야? 제 전화번호 있고 인스타 있으면 친구인가? 되게 애매하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선생님은 이제 친구가 되게 많았어. 지금도 많고 지금은 물론 많이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 일을 하면 제일 큰 게 주말에 이제 뭘 못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 주로 이제 주말에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편한 점도 있어.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주말에 무슨 행사나 있으면 아예 날 의뢰이 안 오겠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가면은 고마워하고 뭐 이런. 그리고 나도 내가 생업이 주말에 다 생업을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주말 수업은 아침부터 쭉 있으면 그걸 다 빼면 그거 어떻게 그걸. 그래서 지금은 막 친구 관계가 많이 굉장히 정리되고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 제일 친한 거 100%라고 하나? 제일 친한 친구 마음속에 한 명씩은 다 있나? 아니면 다 친구 관계가 똑같나? 친한 친구랑 안 친한 친구 나눠. 친한 친구 그룹 그 중에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나?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널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친구 그룹이 여러 명인데 친구는 다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었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친구 옛날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야 네가 그때 그 말을 했던 게 나는 이제 이해가 된다. 제일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관계가 다 똑같지 않더라. 지금 돼서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는 아니구나. 뭐 아무튼 그냥 헛소리를 했는데 자 그래서 끼리끼리 유사성에 의해서 우리가 용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무질서도. 자 용해가 되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용해가 되는 원리도 약간은 있습니다. 엔트로피 우리 증가하는 거 무질서도가 뭐죠? 연력학 제2법칙인가요? 자발성 방향이지? 자발성 방향. 열은 항상 소음에서 전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유사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용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있는 것보다 섞이는 게 더 무질서해지는 거지. 자, 선생님 극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극성이 크다 작다는 지금 물에 녹으면 극성이고 물에 안 녹으면 무극성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화학 3단원 가면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결합이 극성이냐 분자가 극성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겁니다. 분자의 모양이나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배우면 오늘 이제 농도 배우면 1단원 단원이 끝나거든요. 2단원 원자의 구조, 오비탈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주기율 이런 것들 하고 이제 3단원에 가가지고 이제 화학 결합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에 그러니까 에탄올 이렇게 했는데 에탄올은 물에 무한대로 녹거든. 근데 알코올의 성질 때문에 녹는 건데 알코올이라고 해서 또 무한대로 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탄소 개수 메탄올은 CH3OH, C2H5OH, C3H7OH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또 용해도가 또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H가 붙었기 때문에 잘 녹는 거고 여기도 Cl 때문에 극성 분자기 때문에 잘 녹는데 얘네들은 점점 무극성. 그러니까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탄화수소. 그걸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거든. 요건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해요. 얘는 무조건 무극성이야. 그냥 물에 안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화수. 그냥 기름이야. 걔는 기름, 석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무극성이다.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극성이 뭐냐고?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네가 알고 있는 극이 뭐 있어? 전자 S 플러스 극성. 네가 알고 있는 극 이렇게 무슨 극이 있어? 지방. 남극, 북극이 있을 거고 또
N극, S극이 있을 거고 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겠지. 그럼 거기에 극은 무슨 극을 얘기할까? 서로 반대로는 어? 저 그래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성질이 없어? 그럼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극성이 크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이온화식 쓰라고 했을 때 염화나트륨 NaCl 쓰잖아. 그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한 거지. 그럼 얘는 나트륨 플러스를 띠는 이온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딱 결합을 한 거잖아. 맞니? 그럼 얘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완전 극성이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거야. 자, 그리고 용매화되었다, 수화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온화되었다라는 말이 같은 원리가 됩니다. 이온화되었다 같은 원리가 되는데, 자, 설탕하고 여기는 이온인데 차이점이 뭘까? 설탕도 물에 녹고, 이거 소금이라고 치자. 설탕도 물에 녹고 소금도 물에 녹아. 설탕도 물에 잘 녹고 소금도 물에 잘 녹아. 근데 설탕과 소금은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설탕은 단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음식물의 조미료일 뿐인데 화학 결합적 측면에서 보면 설탕과 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 물에 녹는 건 똑같은데 그래 물에 잘 녹는 건 똑같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설탕은 우리가 이당류라고 얘기합니다. 설탕을 이당류라고 얘기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당 뭐 있어? 포도당. 그래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한 게 설탕이야. 엿당도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한 게 설탕인데 얘네들 구조가 약간 다르게 결합된 게 엿당이고 설탕 두 개. 그래서 똑같이 이당류야. 당이 두 개, 포도당이 두 개 결합한 이당류. 그래서 우리 밥을 쌀이 뭘로 되어 있지? 탄수화물의 녹말이지. 그러면 우리 소화될 때 뭘로? 소화가 뭐야?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소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해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녹말은 포도당이 길게 붙어 있으면 녹말이야. 그러니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기차처럼. 그럼 그 한 칸이 뭐다? 포도당이야. 단백질도 마찬가지. 우리 단백질 최초 소화되는 게 어디서 소화되지? 위에서 소화되지. 흡수될 때 뭘로 흡수돼? 아미노산으로 소장해서 흡수되지. 배웠던 기억 있지? 그럼 단백질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이 결합 결합되면 단백질이고 그 한 덩어리가 아미노산인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결합된 게 단백질이고 포도당이 결합된 게 녹말이야. 녹말. 그럼 설탕은 포도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포도당이 C6H12O6 선에 외우라고 하는 식이 있었지. 그럼 얘는 C6H12O6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포도당을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그리라고 알려줄게. 이렇게 6개 있고 그러면 니네 공유결합 이런 거 모르겠구나. 탄소가 공유결합을 4개. 자, 그럼 주기율표 했는데 얘는 몇 쪽이 몇 쪽이지? 14쪽이지. 14쪽. 2주기 14족이지. 그래서 공유결합을 4개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여기에 OH, 여기에 OH, 여기에 OH, 여기에 OH. 그럼 나머지에다 H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야. 그 중에 사슬 모양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C6 됐지? 그 다음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됐지?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입니다. 그게 포도당. H는 맞아. 근데 H는 H가 어디 빠져? 저 C가 4개잖아. 어디가 C가 막대기 4개잖아. 맨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맞죠? 그런데? 나 진짜 무슨 12개 맞잖아. 이게 그 중에 사슬 모양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도당은 우리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녹아요. 물에 녹지. 자, 선생님이 물 분자가 극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 물. 사람이 몇 프로야? 70%. 70%, 66%, 70%라고 하지. 사람은 적은 편이에요.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 생명체 외에 사람의 생명체 중에 그러니까 살 빼는 게 아니라 몸무게 빼는 건 간단해. 물 빼면 돼. 물 빼면 돼.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 감량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물 예를 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웰터급, 뭐 미들급 이렇게 하는데 웰터급, 미들급 뭐 이렇게 라이트급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몸무게가 한 78에서 80 정도 나가거든.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운동선수 체급 나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빼고 나가? 60kg 초반대? 그게 뭐 웰터급, 미들급 요 정도 빼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78 평상시 78, 80이라고 해서 내가 78, 80kg 대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럼 78, 80kg 때는 평상시 100kg 레슬링 빼갖고 오는 거고 60kg 초반대는 빼갖고 오는 거야. 다 그렇게. 왜 다 빼야 돼요, 모자? 그래야 기준이 싸움할 때 이기니까. 제일 깡패가 몸무게거든. 싫어했는데 아무리 뭐 무술의 고수고 개뿔 라바 태극권의 고수 강남권의 최고수 나와서 몸무게로 하면 끝장이야. 싸움에서는 이거 몸무게야 몸무게. 그러니까 다 싸울 때 체급별로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최단시간 살을 몸에 물이 안 가고 살 빼야 되잖아. 그래서 뭐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마지막 개최할 때 어떻게? 막 팬티까지 다 벗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고도 안 되면 2시간 시간 주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물 절대 안 맞고 사우나 가가지고 계속 땀 빼는 거야. 그 살 뺄 때 땀복 입고 계속 운동하면서 땀 빼내는 거야. 그러고 거기서 피 빼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라는 게 금방 오는 게 물론 영양물질도 있죠. 물 먹으면 금방 확 저거되거든.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영양물질 보충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경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몸무게 체중 감량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그게 없잖아. 야, 씨, 너 평상시에 78이니까 78로 와. 아니, 나 평상시 78 아닌데 하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뺄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몸무게까지 감당을 하고 빼고 그 체급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자기 적정 몸무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서 얘 골격이나 얘 근육량에 비해서 얘가 제일 그 체지방도 없고 가장 완벽한 몸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한 10kg 이상 마이너스 된 상태가 가장 이상. 하긴 나도 내 몸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가 선생 70kg 초반대가 몸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가뿐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나? 딱 그 약간 뭐 완전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살찌지도 않고 뭐 지금은 약간 퉁퉁한 지금도 선생님 원래 한 88kg까지 쪘다가 지금 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데 한 70대 초반까지 빼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뭐하냐? 뭐 내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와, 그 헬스 몸 만드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 차라리 노가다 하면 돈이라도 뭐 내 돈 주고 노가다 하는 아니, 차라리 내가 산에서 뛰어다니라고 하면 산에서 뛰어다니겠는데 그 안에 실내에서 이거 들고 이런 거 나 너무 재미없는 거야. 차라리 너무 무의미한 느낌? 물론 자기 몸 만들고 하면 안 만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건 참 별로더라고. 이게 포도당인데 네. 물이 생체 내 사람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사람의 물이 제일 많은 게 사람 물이 다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체액에 있는 거야. 혈액, 피에. 체액. 그러니까 피뿐만 아니라 체액. 우리 뭐 눈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혈액이 뭐와 뭐로 나눠지지? 그 심장으로 가는 거고 나가는 거. 아니 뭐야?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지? 아. 그건 나가는 혈관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고 정맥. 나가는 걸 동맥,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하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게 동맥혈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정맥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혈액의 구성 성분을 나누면 혈장과 혈구로 나누지. 혈구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고 혈장은 액체 성분이잖아. 그 액체 성분 대부분이 뭐다? 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액체 성분 대부분이 혈장의 역할은 뭐야?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운반해? 영양소는 그렇지, 녹여서. 극성이니까 다른 물질을 잘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이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루는 게 대부분이 물이 많은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합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우리 만류력은 뭐지? 물론 이게 만류력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만류력하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만류력은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당기는 힘이 생기는 게 만류력이잖아. 그럼 마찬가지 이 분자들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해. 그거는 우리가 화학에서는 분산력,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만류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용을 해. 근데 여기에 극성을 띠고 있다. 아까 선생님 극성이 뭐라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극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도 띄어? 전기력까지 띄게 될 거냐. 그럼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크겠지. 근데 물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인데,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줄게. 물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굉장히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인데, 자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지? 16이지. 탄소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 물 분자량은 얼마야? 18이지. 그럼 선생님 아까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만류력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 분산력도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량이 커져. 그래서 선생님 만류력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끓는 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에서 뭐로 변하는 게 끓는다라고 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현상인데, 액체에서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지, 기체들은 뚝뚝 떨어져 있지.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야 돼. 그래서 끓는 점이 분자 간의 인력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덥지. 끓는 점이 분자 간의 인력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말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에 끓는 점 몇 도씨지? 100도씨야. 메테인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162도씨야. 분자량은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끓는 점 차이가 262도씨 차이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지. 물은 그 중에 굉장히 강한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인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 자, 그래서 굉장히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 분자 간의 인력. 근데 또 물은 비열이 커. 비열이 뭐지? 어떤 물질 1g 또는 1k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럼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얘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열이 많이 필요해 라는 얘기가 되겠지.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자, 그러면 비열이 크면 뭐 하는데 유리할까? 온도가 잘 안 변하지. 체온 유지하는 데 유리해. 그럼 체온 유지하는 데는 어떤 부분이 좋을까? 사람 목숨이 되게 질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게, 야 온도가 35도씨 돼서 너네 한 1시간에서 2시간 있으면 죽어. 동사야 동사. 얼어 죽어. 35도에서 체온이 35도씨 정도 되면 35도씨가 잘 안 된다고. 항상 체온 유지 36.5대 37도씨 항상 체온 유지를 하잖아. 그리고 39도씨 이상 아니면 40도씨 이상 40도씨 이상 2시간 이상 정도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어. 40도씨 이상. 40도씨 이상 체온. 열 올라가는 게 제일 걱정인 게, 열 올라가면 뭐 아무 방법이 없어. 응급실이고 병원이고 나발이고 방법이 없어. 무조건 해열제 먹이던 옷 다 벗기고 막 얼음으로 닦아. 무조건 체온 낮춰줘야 돼. 왜 그럴까? 단백질이 세포들이. 굳어서. 단백질이 굳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효소가 작용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뭐냐면 소화 효소도 효소잖아. 아밀레이스 이런 것도 효소고, 우리 몸에 있는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게 효소인데, 이 효소가 36.5도에 37도 여기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온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이게 뚝 떨어져. 효소의 기능. 효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효소가 있어야지만, 자, 호흡이나 연소다. 연소하면 우리 뭐야? 타는 거지. 만약에 포도당 100g을 태울 때하고 포도당 100g을 내가 호흡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뭘까? 화학적 메커니즘, 화학 반응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연소할 때는 한 방에 확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그 연소하면 뜨거워. 호흡은 숨 쉰다고 뜨겁냐? 안 뜨겁지.
그 차이가 우리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요즘은 이제 읽는 표기법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아이고 어색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포호흡을 합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나 내가 지금 불태워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 화학적 메커니즘. 근데 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그 ATP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인이야. 3개의 인을 만들어서 에너지 화폐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세상에 거스름돈이 없어. 자, 100만 원이 100만 원 있어. 근데 거스름돈 따위는 없어. 근데 100만 원을 너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얘는 만 원짜리 100장을 줬어. 그럼 야 가서 편의점 가서 물 한 번 사는데 100만 원 빡 내고 거스름돈 따위는 없다고. 물을 안 먹을 순 없잖아. 근데 만 원짜리 100장 있으면 하나씩 꺼내 쓰면 되겠지. 호흡을 했을 때는 만 원짜리 100장이 생기는 거야. ATP 에너지가. 연소할 때는 무조건 한 방에 빡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근데 그 단계적으로 저온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효소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효소를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는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거나 느리게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이 그 촉매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체 촉매를 하는 효소들이 효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 니네 단백질하면 영양소만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물 빼고 다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야 돼. 세포의 주성분도 단백질이고 효소의 주성분도 단백질이고 항원 항체의 주성분도 다 단백질이야. 다 단백질. 그러니까 아까 현우가 단백질이 기능을 못해서 라고 했었나? 그 부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 단백질이 아니라. 자, 뭐 아무튼 내가 중학생 애들 수업을 할 때는 이래저래 이것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다 들어서 나쁘지 않은 거니까 다 들어 놓으세요. 자, 그럼 포도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우리 보통 환자들 같은 경우 밥을 먹지. 근데 밥을 먹지 못할 때는 뭐야? 포도당 주사를 맞지. 포도당 주사 맞으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거나 뭐 했을 때 가가지고 포도당 주사 맞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피곤하고 할 때 포도당 주사 한 방에 그냥 아드레날린 업저글링 안 해? 스타크래프트 아드레날린 알아? 아드레날린이 힘좋게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드레날린 역할, 에너지를 확 갑자기 딱 주니까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의 농도를 딱 주니까. 그럼 포도당이 잘 운반될 수 있는 게 이 OH 때문에 물에 잘 녹아서 잘 운반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 이온화되었다 수화되었다 똑같이 되더라도 얘는 설탕 분자 상태로 물 분자가 붙는 거고, 자 여기서는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겠지. 그럼 왜 그러냐면 산소 쪽으로 전자를 당겨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배울 겁니다. 그럼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띠니까 나트륨 이온이 붙었을 때는 이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수소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돼. 그리고 물 분자가 우리가 극성 분자인 걸 우리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자석을 대면. 맞아. 자석을 내도 휘어지고, 그 다음에 자석대도 휘어지고, 그게 전자기력이잖아, FBR. 요거요. 우리가 자석- 자석을 되는. 그러니까 물을 아주 약하게 흘러야 돼. 물을 아주 약하게 흘러야 되고, 아마 자석보다는 이게 더 좋을 거야. 뭐냐면 대전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머리 막 있으면 우리 전기 대전 되잖아. 그럼 물을 이렇게 살짝 흘려가지고 물을 살짝 흘려놓고 아주 약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물 분자가 이렇게 끌려온다고. 물은 극성 분자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니까 끌려오니까 마이너스면 또 끌려올 것 같은데. 또 끌려옵니다.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배열돼서 이렇게 끌려오는 거야. 넓은 자.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수소 쪽으로 배열돼서 물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약하게 틀어놓고 정전기 털가죽 같은데 이런 데다 팍 문지른 다음에 물 약하게 틀어놓고 싹 갖다 대면 휘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강한 각성 분자다. 자, 아저씨 아직 농도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 엄청 잘 가네. 자, 이제 이게 농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뭐지 용묘화의 수화 그 용묘화란 거 수화나 용매와 수화가 그 얘기야. 물에 섞여서 달라붙어서 물처럼 이렇게 골고루 퍼뜨리게 되는 거. 용매화되었다, 수화되었다, 이온화되었다. 이온 물질은 이온화되었다. 설탕이나 이온이 아닌 물질은 수화되었다, 용매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퍼센트 농도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 퍼센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공 두 개지? 100이라는 뜻이야. 100. 100. 자, 그럼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용질의 그람 수. 이게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용질의 그람 수. 용액 100g에 용질의 그람 수. 이것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소금 뭐 xg, 소금 xg을 물 yg에 농해시켰어. 네. 그럼 얘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야, x 플러스 y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용액이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용해시켰어 라고 하면 원래는 야, 용액 100g의 용질 값이 우리가 퍼센트 농도지. 이걸 x로, 아니 이걸 x로 하지 말자. a, b로 하자. b로 할게요. 용질 x야. 그럼 우리가 구할 게 x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용액이 얼마야? a 플러스 b였을 때 얘가 얼마 녹아져 있지? a만큼 녹아져 있는 거지. 그러면 x의 a 플러스 b는 100a 맞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지? x지. 그러면 x는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100 맞나요? 그럼 a가 용질이지. 그럼 얘는 용맥 플러스 용질이지. 곱하기 100이네. 용맥 플러스 용질을 뭐라 그래? 용맥.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 농도 하면은 야,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야.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데 그게 사실 요 비례식에서 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야 될 거는 퍼센트 농도는 야, 용액 100g이 기준이야. 용액 100g의 용질이 얼마 있니?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냥 비례식 써서 계산을 한 값이라는 거지, 이걸 꼭 공식처럼 생각해서 거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선생님 용액이라고 했어. 선생님 농도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야, 너 똥하고 된장 구별할 수 있어? 엄청 잘 구별할 수 있지. 똥하고 된장하고 잘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매하고 용액을 헷갈린다. 용액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퍼센트가 100%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용매가 없어야 되겠지.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절대 100%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100%가 되게 100%는 그냥 순물질이지 용액이 아니고. 100% 그냥 순물질이잖아. 그럼 용액이 아니잖아. 자,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물 100g에 소금이 25g 녹았어. 이렇게 됐어. 물 100g에 소금이 25g 녹았어. 그럼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그럼 용액분의 용질하니까 125분의 25 곱하기 100 하니까 20% 이렇게 되지. 너 25라고 했지 지금? 아 20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용액 100g의 용질수지. 그럼 얘는 용액이 얼마야? 125에 25 녹아져 있는 거지. 퍼센트 농도는 뭐라고요? 100에 얼마 녹아져 있니 이거라고. 그럼 125에 25 녹아져 있으니까 100에 얼마 녹아져 있다? 얘가 얼마로 줄었어? 6분의 5로 줄었나요? 아니 5분의 4로 줄었나요? 그럼 얘도 얼마로 줄어야 돼? 5분의 4로 줄어야 되니까 아이씨 뭐야 80이야 5분의 4로 줄어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20%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선생님 왜 5분의 4로 주면 얘도 5분의 4나요? 용액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뭐가 전제되어 있어? 균일하다라는 어디를 봐도 똑같이 균일하다라는 전제하에 풀기 때문에 이게 5분의 4로 줄면 얘도 5분의 4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러 가자. 하였어 이거 하러 가자. 뭐야 직접 해보는 플라스틱 자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롭게 지금 우리 화학의 기본단위 뭘 배웠지? 뭘 배웠지? 뭐. 뭘 배웠지? 뭘 배웠지? 자, 그럼 몰에 관한 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 농도는 선생님 부피에 대한 농도.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우리 여기 화학 교재에 아마 문제도 안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 몰랄 농도는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몰 농도만 나올 거야. 이 몰 농도를 가지고 나중에 다 써먹을 겁니다. 몰랄 농도는 화투에서 써먹을 거야. 혼합용액의 총괄성에서 몰랄 농도에 비례해라고 하는 건 이제 화투에서 혼합용액에서 우리가 쓸 거고 몰 농도는 우리가 용액의 중화적정이나 이런 데 해서 몰 농도를 써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몰 농도 볼게요. 자, 퍼센트는 선생님 농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아, 뭐가 기준이냐 이거지. 뭐가 기준이냐. 자, 얘는 부피에 대한 농도야. 근데 앞에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질량에 대한 농도였지. 그럼 얘 부피에 대한 농도인데 얘 정의는 용액이야. 오, 얘도 용액이야. 그럼 용액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지. 용액 1리터 부피 용액 1리터. 얘는 몇 밀리리터지? 1000ml. 용액 1리터에 대한 용질의 몰수.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대한 용질의 몰수. 이건 책에 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액 1리터. 용액 1리터.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의 기호를 라지 M이라고 할 겁니다. 라지 M. 그래서 몰 농도 라지 M은 부피분의 몰수지. 몰수. 그럼 여기 몰의 단위는 MOL 이렇게 되고 부피는 리터 되니까 몰 퍼 리터가 그러니까 1리터당 몇 몰이니 몰 퍼 리터가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라지 M도 몰 농도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나중에 뭘 갖고 많이 써먹냐면 이거 갖고 많이 써먹어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그럼 뭐가 되겠어?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그럼 뭐가 되겠어? 몰수가 되겠지? 몰수. 그럼 몰수는 뭐분의 뭐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게 몰수지?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질량이 된다. 그럼 화학식량은 그럼 뭐가 된다? 화학식량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분의 질량하면 화학식량이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 요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NaOH 수용액 500ml에 NaOH 4g이 녹아있는 용액이 뭘로 묻혀? 이렇게 물 500ml에 NaOH 4g이 녹아져 있을 때의 몰 농도.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아니.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수용액 어쨌든 물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러면 수용액이 504잖아요. 504가 되지는 않지. 4g을 넣었다라고 해서 4ml가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어쨌든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보다 용액이 500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똥하고 된장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게 내가 만약에 지금 요거 안 써놓고 물 500ml NaOH 4g 넣어서 농도 계산하면 500ml에 4g이니까 1000ml에는 그럼 8g 녹겠네. 얘 화학식량이 40분의 8이니까 5분의 1몰 농도 0.2몰 농도야. 이런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 틀리지. 근데 이거 없이 선생님 말 없이 이렇게 했으면 맞네 하면서 니네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걸? 계산도 딱 떨어져. 그러니까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대한 몰수야. 무슨 얘기냐면 물이 500ml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산나트륨 4g 얘가 어떻게 돼 있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되면서 수화되면서 물 분자가 달라붙겠지. 그럼 얘네들이 물 사이에 들어가면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나트륨 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용액 1리터에 대한 용질의 몰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NaOH 수용액 500ml. 그럼 얘 화학식량 분자량이 4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 있어? 0.1몰 녹아져 있는 거지. 그럼 500ml에 0.1몰 녹아져 있으니까 1000ml 1리터에는 얼마 녹아져 있어? 0.2몰 녹아져 있으니까 얘 몰 농도는 0.2몰 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몰 농도는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퍼센트 농도는 뭐라고요? 용액 100g의 용질의 그람 수. 몰 농도는 뭐라고요? 용액 1리터의 용질의 몰수.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알면 되잖아. 근데 저거 왜 0.2 했는지 자, 500ml 0.1몰 맞나요? 용액 500ml에 4g이니까 0.1몰이지? 네. 그러면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1000ml지? 그러면 2배 녹아져 있을 거야. 500당 0.1몰이니까 1000에는 0.2몰 녹아져 있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물일 때는 달라요. 물일 때 선생님 아까 슈컨 얘기했잖아.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 바꿀게. 물 1000ml에 수산화나트륨 4g을 넣으면 부피가 얼마가 돼? 1000보다 커진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물이라는 애는 물 분자끼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 흘러 넘치지? 왜 흘러 넘쳐?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네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이제 넘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수산나트륨 4g도 여기에 0.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2승계의 개수가 들어갔다고 입자가. 그러면 요 입자가 들어가서 입자는 그거보다 더 들어갔겠네. 왜? 나트륨하고 또 수산화이온이 따로 분리가 되니까 6.02 곱하기 10의 22승계 곱하기 2만큼의 입자가 들어갔다고. 그럼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얘가 들어가서 차지하니까 얘가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1리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용액의
1리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었을 때 하면 얘가 얼마나 커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 뭘 알아야 돼? 그럼 나트륨 4g에 대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부피값을 알아야 되겠지. 그 부피값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됐니 준서야? 아마도요. 모르는구만.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봐. 수용액 500ml에 4g이면 이 수용액에서는 이 4g이 들어간 공간까지 500ml인 거야. 아 그래요. 예, 예. 됐어?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자, 그 다음 혼합 용액의 몰롱도 한번 볼게요. 혼합 용액의 몰롱도, 표준 용액 몰롱도 이따가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자, 혼합 용액의 몰롱도 한번 볼게요. 혼합 용액의 몰롱도. 그럼 자, 요건 책이 없어. 0.1몰 농도 NaCl 수용액 500ml하고, 그러니까 우리 니네 수학 시간에 퍼센트 농도 섞은 거 있지?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야. 자, 요번에는 0.1몰 농도 수용액 500ml에 0.1몰 농도 수용액 500ml 혼합했을 때 몰롱도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요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롱도가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액 1리터의 몰수야. 그럼 500 섞었으니까 일단 용액 1리터는 됐어? 그럼 얘 몰수하고 얘 몰수하고 합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자, 다시. 자, 몰롱도는 뭐 분의 뭐라고요? 1분의 몰수. 그러면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 됐네? 0.1 곱하기 0.5지? 그럼 얘는 얼마? 0.05몰 들어있겠네. 됐니? 그 다음에 0.2 곱하기 0.5지? 그럼 얘는 얼마 들어있어? 0.1몰 들어있겠네. 됐어요? 그럼 얘는 1000ml에 얼마 들어있어? 0.15몰 들어있지? 그러니까 0.15몰 정도. 됐습니까? 요게 32쪽 제일 위에 있는 설명이야. 그 설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표준 용액 만들기 있지?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과정만 알면 되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책에 있는 거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럼 한번 봐봐. 이게 잘 안 보이나? 이러면 잘 보이나? 네. 자,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표준 용액이라고 하냐면, 우리 영화 볼 때 딱 쓰는 거. 영화 볼 때 보면 좋겠지. 표준 용액. 뭘 표준 용액이라고 하냐면 이게 살짝 옆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에다 붙여서. 표준 용액은 우리가 농도 값을 알고 있는 것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도를 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좋지. 뭐든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예를 들어 산과 연기를 섞었을 때 우리가 이걸 중화적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 용액의 산의 용액을 알고 싶어. 농도를 알고 싶어. 왜?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다 쓸지 뭐 물 켜서 쓸지 실험할 때 쓸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얘 농도를 알려면 내가 알고 있는 농도를 적정시켜 가지고 이 안에 농도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농도가 얼마인지 용액을 만들어야 돼. 그게 표준 용액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0.1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표준 용액을 만들고 싶어. 0.1몰 농도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1리터에 얼마를 넣으면 돼? 0.1몰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거든.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 그럼 요게 10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라고 칠게요. 그럼 요게 이렇게 선 보이시나요? 요 위에 여기 보면 선 있잖아. 자, 부피 플라스크 선이 있는데 요 선에다가 액체를 딱 맞춰 선을 넣으면 그게 1000ml가 되는 거야. 물론 아주 정확하지 않겠지. 그래서 요 선에 이렇게 맞추면 그게 1000ml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안에 0.1몰을 다 녹여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수산화나트륨 0.1몰. 그럼 수산화트륨 화학식량이 4g이지. 아니 40이지. 그러면 0.1몰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4g이지? 그럼 4g을 이접시적으로 내고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일단 비커에다 넣고 약포지에 넣고 탈탈탈탈 털고 그 다음에 내가 약포지 탈탈탈탈 털더라도 약포지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식기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증류수가 들어있어. 그럼 증류수로 막 헹궈가지고 그 안에 입자를 다 넣겠지. 그러면 비커에 있을 때 4g 넣고 막 증류수 섞어가지고 녹여. 그럼 다 녹여. 그 다음에 이 비커를 여기다 부어. 됐나요? 근데 아무리 내가 물컵에다 물 먹더라도 물컵 옆에 보면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묻어있지. 그러니까 용액 자체는 그 액체의 입자가 고루고루 섞여 있으니까 또 어떻게 이 식기병으로 막 또 헹궈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넣어야 되겠지. 왜? 그 입자가 하나라도 안 빠지게. 왜? 그럼 오차가 생기니까. 그럼 계속 또 헹궈가지고 넣고 또 헹궈서 넣고 막 반복을 하고 또 여기 비커에 있으면 비커에도 묻어있으니까 이 식기병으로 쫙 헹궈가지고 입자가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게 4g의 입자가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겠지. 그러면 얘가 대충 한 이만큼 찼어. 그 대충 했더니 그러면 다시 증류수로 푹 채워가지고 여기 선에 딱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탈탈탈 넣어주면 0.1몰 정도 수산화트륨 용액이 제조됐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황산구리 0.1몰 정도 만드는 건데 과정은 똑같고요. 황산구리가 249.6 맞나요? 249.7 그래서 24.97g을 측정을 해가지고 용량 플라스크에 넣는다라는 얘기야.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에 입자를 다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몰랄 농도 얘기를 할게요. 몰랄 농도. 자, 이제 오늘 몰랄 농도를 배우면 당분간은 몰랄 농도를 배울 시간은 없을 겁니다. 자, 몰랄 농도. 오늘 갈 때 선생님 그 테스트지 몰랄 농도까지 있는 문제를 하나 줄 거고 교재 요즘 니네 시간 많지? 네. 여기 농도 문제 조금 많이 풀릴 거니까 열심히 산수해 오세요. 일단 오늘 교재 문제만 낼게. 다음 시간에 몰랄 농도 있는 거 전환하는 연습하고 할 테니까. 자, 몰랄 농도는 스몰m이야. 아까 몰 농도는 라지m이었지. 몰랄 농도는 스몰m이야. 스몰m. 그럼 또 얘도 뭐라고 관련 있겠지. 그럼 봐. 얘의 정의는 용매. 얘는 기준이 용매 1kg. 앞에는 우리 다 뭐였지? 앞에는 다 용액이었지.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이고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였지. 몰랄 농도는 용매 1kg이야.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몰 농도는 그 얘기를 또 빼먹었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부피에 대한 거지. 근데 몰랄 농도와 퍼센트 농도는 질량에 대한 거지. 그럼 부피에 대한 거니까 몰 농도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표준 용액 만들었어. 그럼 현재 20도씨라고 쳐. 그럼 20도씨에서 만들었어. 내가 0.1몰 만들었으면 얘는 20도씨에서 0.1몰인 거야. 농도가. 왜? 액체들도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때? 변하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용액의 부피가 변하니까 농도값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증가하면 농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럼 내가 몰 농도를 쓸 때는 거기에 현재 만들었던 온도도 표시를 해줘야 돼. 왜? 액체들은 온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부피가 변하니까. 그래서 실험적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온도도 또 정확한 아니고 또 내가 섞는다라고 하더라도 또 질량을 또 정확하게 측정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오차가 적게 하는 게 뭐 아무튼 그래야지 좋겠지.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몰수야. 몰 농도는 자 그럼 보세요. 수산화트륨 20g을 물 100g에 녹였어.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용액 100g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용액 100g하고 물 100g하고 차이가 있겠지.
왜? 만약에 용액 100g이라고 한다면 용매의 물은 얼마 있어? 용매 80에 수산화나트륨, 용질 20g이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물 100g이었을 때는 그냥 용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똥하고 오줌하고 잘 구분하라는 게 물인지 용액인지 용매인지 이거 잘 구분하라는 얘기야.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물 100g. 그러면 우리가 용매 1kg이니까 100에 20 녹아져 있네. 그럼 천에는 얼마 녹아져 있어? 200g 녹아져 있지. 그럼 얘가 화학식량이 40이니까 얼마? 5 몰랄 농도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다시 100에 20이면 1000에는 얼마 녹아져 있어? 200 녹아져 있지.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줘야지 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몰랄 농도. 그래서 얘 단위는 스몰 m이라고 쓰고 몰랄 농도라고 합니다. 몰 퍼 킬로그램 또는 스몰 m.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만약에 물 100g이 아니고 용액 100g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 용액 100g이면 그럼 물 80g, 용매 80g에 용질이 얼마 있어? 20g 녹아져 있는 거지. 그럼 용매 1000이었을 때 기준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지? 250. 8, 26. 25배인가요? 25배 맞나요? 그럼 얘도 25배가 되겠네. 그럼 얼마? 500g 맞나요? 20가 아, 아니에요. 12.5배. 아 12.5배가요? 8이 16. 12.5배. 그럼 얘 곱하기 12.5 하면 얼마인가요? 250. 250. 그럼 나누기 40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지? 4, 6에 6.25몰랄 농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용액 100g이 하면 6.25가 되고 물 100g 5몰랄 농도가 되니까 확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몰랄 농도는 우리가 온도가 달라져도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연습.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을 시켜볼게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시킨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책이 없어요. 농도 변환은. 아, 이거 농도 변환 우리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하고 선생님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은 선생님 요 몰농도 몰랄 농도까지 하고 요 농도 변환 지금 여기 선생님 퍼센트 농도 몰농도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 몰농도를 몰랄 농도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요 얘기들 전하는 화학 2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사실은.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배웠던 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앞에 우리 앞에 아직 그 안 한 게 있거든. 그 몇 쪽이지? 28쪽 펴보세요. 28쪽에 보면 15, 16 안 했지? 그 15, 16 일단 두 문제만 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15번. 자, 28쪽 15번. 다음은 일정한 몰농도와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거죠. 염화나트륨 11.7g을 측정하여 50ml 정도의 중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완전히 녹인다. 그럼 100ml의 용기 A에 수용액을 넣고 식기병을 사용하여 중류수로 비커와 함께 헹궈 용기 A에 함께 넣는다. 야, 그러니까 결론은 100ml에 11.7g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몰농도는 뭐라고요? 1000ml. 그럼 100에 11.7이니까 1000ml에는 117g 맞나요? 그럼 58.5 곱하기 2니까 얼마 녹아져 있어? 2몰 녹아져 있으니까 2몰 농도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 부피 플라스크라고 했지? 그래서 정답 2번이지? 부피 플라스크.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다음은 탄산수소나트륨과 아세트산 화학 반응지.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럼 우리 개수비가 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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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그럼 0.1몰 농도 아세트산 수용에 100ml가 완전히 반응한다. 그럼 아세트산이 0.1몰 농도 100ml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 안에 아세트산이 몇 몰이라는 뜻이야? 0.01몰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그럼 얘도 그러면 얼마 반응돼야 돼? 0.01몰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화학 식량분의 질량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지? 그럼 탄산수 나트륨 화학 식량은 얼마래? 84네. 그럼 얼마냐? 0.84g 이렇게 1번은 0.84g 이렇게 되고 4.2g의 탄산나트륨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그럼 4.2g은 얘 몇 배야? 5배. 5배인가요? 5배. 그럼 얘도 몇 배가 더 필요해? 5배. 그럼 0.1몰 농도 그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얼마? 500ml. 근데 리터로 가니까 0.5리터가 그럼 답이 되겠지? 됐나요? 네. 됐니 동민아? 근데 0.838은 어디서 0.83 어디서 나왔냐고요? 0.84 그램. 아, 8 그램. 그램. 아,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질량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아, 나이 팔자하고 그램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팔은 이거, 그램은 이거. 팔은 왼쪽으로 딱히 이걸 그려요. 이거죠. 다 달라. 선생님 김은 이거, 김은 이거. 네? 오른쪽 왼쪽이 뭐? 이게 김, 이건 김. 똑같은. 다른 정선. 김. 저 N 같은 느낌, 전 B 같은 아, 느낌. 길하고 아, 길이. 기는 니은은 이쪽. 아, 아니 니은이 니은은 이렇게. 김. 아. 김. 김. 오. 선생님 다 체가 있어. 오. 선생님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초성을 쓸 때는 이걸 왼쪽으로 돌려. 잉. 그러니까 이 만약에 선 잉을 쓰면 이건 왼쪽으로 돌리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의 아니 내 쓰는 그냥 나만의 규칙인 거지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흘려서 이렇게 이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초성을 쓸 때는 왼쪽으로 돌리고. 글씨다 알아보세요. 김이랑 김이랑 긴 알아보냐고? 그럼 나는 알아보지. 근데 사실 문맥 보면은 또 그러니까 원래는 김을 이렇게 좀 썼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김은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게 나만의 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흰몇번이 다 5리터예요. 0.5리터라고. 왜 5리터야? 0.5리터. 아, 맨 처음에 5리터 썼는데. 0.5리터야. 자, 그러면 지금 보자. 33쪽하고 34쪽. 저희 저희 29쪽도 29쪽 안 돼 있는데. 29쪽이 안 돼 있다고? 네. 아, 이거 하나도 안 했어? 네. 그럼 29쪽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문제를 못 풀고. 자, 그럼 숙제부터 말할게. 숙제는 33쪽부터 42쪽까지 숙제. 42요. 33에서 42쪽까지 숙제고 39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봐.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거 선생님 학과 우리 생활 이거 앞에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 39쪽은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그냥 한번 프린을 해줄 테니까 39쪽은 꼭 안 해도 되고 42쪽까지 숙제야. 됐죠? 19쪽 5, 4, 4 4의 서술형이 니은일. 질문 4번이요. 4번 전에 없을까요? 544 니은이에요. 5, 4, 4 니은일.
질문 없니? 없나요? 질문 없어? 문제 풀지 어떤 거 못 풀었어? 아니 풀고 좀 문제 풀지를 못했다는 건 어려워서 못 풀었다는 얘기 아니야? 질문해. 뭐 2번?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실린더에서 일산화탄소 기체 2.8g, 탄소 기체 0.1몰을 넣은다면 2번 화학관식 옳지 않은 거. 그럼 볼까요? 자, 이 CO 플러스 O2는 이 CO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 기체 얼마? 2.8g 이렇게 됐고 산소 기체 0.1몰. 얘 화학식량이 얼마지? 28인가요? 얘는 0.1몰이잖아 어차피. 맞니? 그럼 얘가 얼마 반응해? 0.1 다 반응하고 얘는 0.05만큼 생기고 얘는 얼마? 0.1몰만큼 생긴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반응 전, 반응 후. 자, 그럼 일산화탄소는 2.8g 모두 반응하였다. 맞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0.1몰 남아있다. 맞는 얘기지? 실린더 안에는 산소가 0.05몰이니까 곱하기 32 하면 1.6g 맞나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되니까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분자는 0.1, 0.05니까 0.15몰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평균 밀도는 얘가 실린더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해. 자, 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럼 얘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차지하고 있어? 이때 기체의 압력과 외부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돼? 같지. 맞니? 근데 얘가 2몰 1몰이니까 3몰 줄어들지. 3몰 줄어들고 얼마 생겨? 2몰 생기니까 얘 반응하면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돼? 점점 줄겠지.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돼? 줄지. 그럼 압력, 그러니까 이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럼 밀도는 증가합니다. 왜? 질량은 보존이 되니까. 됐어요? 그럼 다른 건 질문 없지? 4번. 4번? 4번 봐봐. 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을 한대요. 이렇게. 자, 그럼 마그네슘에 발생하는 수소의 몰수를 알아보기 하는데 필요한 자료. 그럼 마그네슘의 몰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그네슘에 발생하는 양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이 반응한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MgCl2하고 H2 이렇게 되겠지. 마그네슘이 반응하면.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발생하는 예몰수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지금 수소의 부피는 주어져 있지. 여기에 수소의 부피는 거기에 네모칸 안에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가 1몰의 부피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얘 몰수를, 수소의 몰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리을 측정하면 수소의 몰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아니까 얘와 얘가 1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서는 얘가 1대1인 관계를 알고 싶대. 그럼 얘 몰수를 알면 얘 몰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마그네슘 뭐로 주어져 있어? 질량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뭘 알아야 돼? 화학식량을 알아야지. 얘 질량은 주어져 있잖아. 거기에 마그네슘 질량 0.1g, 0.2g, 0.3g 주어져 있지. 그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얘 몰수. 그럼 얘 몰수와 얘 몰수를 비교해서 개수비가 1대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니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자, 숙제 아까 얘기했었지?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 농도 전환하고 2단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